안녕하세요.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제품은 보시는 것과 같이 DSLR 카메라 그리고 렌즈입니다. 예, 여기 글씨가 보이신다면은 캐논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. 캐논 마운트라고, 캐논에 연결할 수 있는 렌즈인데,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카메라를 살 때 주는 번들 렌즈예요. 1855mm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번들 렌즈보다 상당히 좀 커 보이죠? 네, 두께가 두꺼운데 이 렌즈는 렌즈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토키나라는 그런 일본 회사인데요. 예, 그 회사의 렌즈입니다. 예전에는 니콘 마운트 제품이 이제 주로 출시가 됐었는데 캐논 마운트도 이제 출시가 되고 있어요. 이 두 렌즈 비교를 하면서 개봉기 겸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박스 개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봉기로 따로 올려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거로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지금 앞에 보시는 제품은 요 카메라는 70D예요. 그 크롭바디라고 보통 35mm 그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고, 예전에 일회용 카메라의 그 필름 크기가 대각선으로 35mm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. 이 지금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센서가 1.6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12mm에서 28mm까지인데요. 12mm로 촬영을 했을 때 곱하기 1.6을 한 값이 풀프레임이라는 그 35mm 필름에 해당되는 그 화각이 되겠죠. 근데 뭐 크롭바디만 사용한다면 단지 뭐 그거를 계산하면서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. 여기 이제 이렇게 키고 촬영을 하면 되는데 AF하고 MF가 있습니다.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AF, MF가 있는데 이 방식이 보통 이 스위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. 일반적인 카메라는 AF, MF가 여기에서 이렇게 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요 토키나의 1224 이 카메라 렌즈 같은 경우에는 원터치 방식이라고 해서요. 요거를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방식은 제가 예전에 90mm 매크로 렌즈 다른 브랜드의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이 방식을 사용을 했었거든요. 이 방식이 좋은 점은요, 카메라 이제 촬영할 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 좀 편합니다. 이 상태로 잡고 있는다면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고, 바로 이거 수동 같은 경우에 이걸 조절해서 바로 이렇게 화각 조절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번들 렌즈하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요, 이 렌즈는 여기에 지금 무한대 표시부터 이걸 조절했을 때 이 거리계창이 표시가 됩니다. 거리계창 있냐 없냐는 상당히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. 사용을 할 때. 특히나 그 별 같은 거, 불빛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별 사진 촬영할 때 무한대 초점 맞추기가 이 거리계창이 없으면 좀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경우에 이 무한대 초점 같은 거 맞추기 쉽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여기는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거리계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번들 렌즈하고 이제 또 다시 비교를 한다면요,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화각이겠죠. 12mm라면은 얘는 지금 18mm에 해당되는데요. 이게 보통 표준 줌 렌즈라고 하죠. 이것보다 18mm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보통 광각 렌즈 아니면 또는 초광각 렌즈라고 하는데요. 그 크롭바디 같은 경우에는 11mm 쪽에 해당되는 더 넓게 찍을 수 있는 그런 광각 렌즈도 있고요. 아니면은 어안 렌즈라고 해서 완전 180도 화각으로 찍는 렌즈도 있는데, 요거는 그 12mm부터 해당을 합니다. 11mm하고 12mm의 차이는 1mm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. 어쨌든 12mm하고 18mm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. 그리고 24mm하고 여기 28mm에서 이제 몇 mm, 4mm 정도만 겹치긴 하지만 아무래도 왜곡 차이는 또 차이가 날 겁니다. 보통 18mm로 찍었을 때하고 55mm로 찍었을 때 주변부의 왜곡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경우가 있죠. 건물 같은 걸 찍을 때요. 근데 이거는 이게 생각보다 MTF 차트나 뭐 다른 이 왜곡에 대한 그런 거를 봤을 때 왜곡이 있다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하면요,
여기는 이제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요. 번들 렌즈의 좋은 점은 저렴한 가격에 이런 손떨림 방지 기능까지 채용이 되고 초음파 모터 내장되어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겠죠. 이 렌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위치는 전혀 없습니다. 스위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손떨림 방지 기능이 따로 온오프하는 기능이 없다는 얘기겠죠.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은 없는 렌즈고요. 그리고 초음파 모터는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초음파 모터의 성능에 따라서 이게 지금 캐논은 뭐 빨간 딱지부터 있는 렌즈가 좋은 렌즈죠. 대신 가격은 비싸고요. 얘도 초음파 모터가 있지만 그것만큼의 빠르기는 않습니다. 하지만 역시 초음파 모터가 내장되어 있는 렌즈고요. 그리고 이 렌즈의 차이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크기가 상당히 크죠. 얘는 18mm에서 55mm까지 조절을 했을 때 조리개가 3.5에서 5.6으로 조절이 돼요. 55mm에서는 3.5를 쓸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. 이 토키나 1224 같은 경우에는 12mm에서 28mm 모두 조리개 F4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최대로 조여줄 수 있는 조리개 값은 F22까지 되고 있고요. 요거는 좀 빡빡합니다. 툭 건드려서 떨어질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요. 요거는 제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. 스펙상에서는 이거 뭐 별도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저는 이걸 대여받은 제품이라서 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렌즈 아까 제가 번들 얘기할 때 번들 렌즈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했죠. 이 제품 역시도 토키나 1228 역시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. 니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저가 검색을 해봤을 때 4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토키나의 캐논 마운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25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두 개 성능의 차이가 없지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다는 거죠. 번들 말고 더 넓은 화각이 필요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. 다른 렌즈 같은 경우는 보통 뭐 60만원대 막 그 정도 하거든요. 이것도 처음에 출시될 때 해외에서 가격이 $600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싸더라고요. 그래서 이 국내 이 KPP라는 코리아 덕트 프로덕츠라는 그 회사가 토키나 렌즈를 수입을 하는 회사인데요. 이 회사의 정품 같은 경우에 그 가격입니다.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직구도 이 가격을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.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은 다 했는데요. 렌즈 잠깐 뭐 열어볼까요? 마운트를 연결된 거를 분리를 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접점 AF 가능하니까 여기 다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실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실링 처리는 촬영을 할 때 비가 오거나 그런 상황에 빗물이 유입될 수가 있겠죠. 이 실링 처리가 안 되어 있다면 다행히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빗물 유입을 방지를 해주고요. 그 캐논의 L렌즈처럼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번들 렌즈는 그런 표시가 없이 그냥 하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.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28mm에서 12mm 요거를 화각을 이렇게 조절했을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 먼지 들어가니까 다시 꽂아놓고 얘기할게요. 토키나 렌즈의 렌즈 앞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키나라고 쓰여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짱짱합니다. 그리고 영어로 된 토키나라고 또 써 있고요. 투핏 캐논이라고 해서 캐논 마운트라는 걸 알려주는 이 렌즈 뒷캡이 이렇게 있습니다. 필터 규격이요. 이게 77mm에 해당돼요. 77mm가 보통 풀프레임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2470이나 뭐 70A100 같은 가장 많이 쓰는 렌즈가 77mm를 사용을 하고 있죠. 참고로 토키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본 회사라고 그랬는데요. 이 겐코 또는 켄코라고 부르는 그 필터 회사 있죠. 그 회사하고 같은 회사입니다. 자,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설명을 다 했고요. 렌즈의 화각 비교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